미국이 이란 경제 제재를 밝히면서 이란 수출 확대를 기대했던 창원 지역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는 4.15 총선과 함께 군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 예정자의 선거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과 주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김해와 양산, 진주시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최근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았을 정도로 악화됐던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일단락됐는데요. 한국에게 매력적인 시장인 이란의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창원 제조회사들은 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발 제재로 손발이 묶인 사이 이란 시장을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송국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 창원 제조업체들의 이란 수출액은 6억 불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이란 수출 규모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란과 원유, 자동차 등 교역을 금지한 미국발 경제 제재가 본격 시작된 겁니다. 이후 거래를 끊기 시작한 창원 기업의 이란 수출액은 2억 불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2016년에 제재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살짝 반등했지만 3억 불을 조금 넘겼을 뿐입니다. 우리가 손발이 묶인 사이 이란과 정치적 동맹국이었던 중국 업체가 그 틈을 노렸습니다. 중국 쪽에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쪽에 오시는 업체들도 한 번씩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은 그동안 창원 기업들에게 이란 업체 러브콜이 이어졌지만 이란 제재 분위기에 따라 거래와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면전 위기 끝에 미국이 이란의 경제 보복을 결심했던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네, 현재도 많은 이란 기업들이 기존 거래를 유지하자는 어떤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대금 횟수가 불투명. 지금은 사실상 창원 기업의 이란 수출은 모두 끊긴 상황. 미국의 대이란 제재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란 시장을 중국 등 해외 업체에게 잠식당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 기업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기초의원인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재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총선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최상림 전 군의원을 대신할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로 관심이 몰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아직 진행되지 않으면서 정책과 후보 정보가 없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고성군 다선거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 방침과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안내 설명회는 선거 분위기가 가열될수록 주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달라진 선거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 선거의 시작점인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과 서류 작성, 선거운동 범위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예비후보자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격이 있겠죠.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되고, 우리 지방에 의한 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보궐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미니 지방선거로 불리는 재보궐선거에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선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챙겨봐야 할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문화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해 받는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사람만 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이용했을 때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공제해 주는데 이 역시 한 해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부금 역시 확대됐습니다.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는 2천만 원이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달라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챙겨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관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 번 더 챙겨봐야 합니다.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매비 등은 꼭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라도 만 70세 이상은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를 잘못할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락된 세금 납부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 중 김해와 양산, 진주시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남도 내 인구는 2018년도 대비 11,435명 감소한 336만 2,553명을 기록했습니다. 창원의 인구수가 8,861명 감소해 104만 4,740명이었고 통영과 거제 시민도 2천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김해 인구는 8,783명 증가했고 양산시 2,120명, 진주가 1,347명 순으로 늘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행안부가 발표한 인구 증가 상위 15개 도시에서 김해가 전국 14위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중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기업체 10곳 중 7곳에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경영자 총협회가 10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설 연휴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조사 기업의 66%가 정기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 등으로 설 상여금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설 연휴 휴가 일수는 평균 4.07일로 지난해 4.4일보다는 줄었습니다. 올해 설 경기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설 경기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35%로 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경남 지역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은 전국 평균 50.1점보다 낮은 44.7점에 그쳤습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근로시간에 관련된 일과 가사분담 견해 등과 같은 생활, 제도적인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등 총 4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경남도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하위권을 차지했고 특히 일부분과 지자체 관심도에서 크게 낮았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제조 AI 창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14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는 AI를 활용해 침체된 창원시의 산업을 재도약하고 시민생활 대혁신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서 창원시는 권혁주 워털루대 교수를 창원시 AI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제조업뿐 아니라 헬스케어, 교통인프라 등 생활 전반에 AI 기술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해 부산 경남 경마공원과 한국 하이바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은 직장 괴롭힘 사건 중 하나라며 경찰의 면밀한 수사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내 직장 괴롭힘 금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환영하며 각 시군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직장 괴롭힘 금지법의 경우 신고 대상이 사측이라 사장이 직원을 괴롭힐 경우 신고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처벌 조항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구 경남도 의원이 도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1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정치 혁신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진주 시민의 출마 요구를 더는 저버릴 수 없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비췄습니다. 강 의원은 15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주을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경남교육은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 혁신에 주력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만큼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 한샘 집중 학년제를 통해 초등 저학년의 한글과 기초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행복학교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시행에 맞춰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 중심의 학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녕군이 3년 연속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공동 주관하는 2019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창녕군은 민원 행정체계와 운영부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녕군은 지난해에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창원해경이 설 연휴를 대비해 관내 운항 중인 도선과 선착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되는 안전점검은 도선 6척과 선박이 입출항하는 선착장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 내용은 선박 설비와 안전장비, 승하선 시설 등이며 안전점검과 함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됩니다. 합천군이 최근 보물로 지정된 옥전 고분군 출토품 복제품을 전시하고 관광기념품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 합천 옥전고분 M35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과 M4, M6, 28호분 출토품 4건 등 10점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보물로 지정된 고리자루 큰 칼과 귀걸이 등 10점의 복제품을 제작해 군청 현관에 전시하고 관광기념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에서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귀농인의 집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김해시는 상동면 대감리의 빈 농가 2개 동을 리모델링해 귀농 예정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월 사용료는 15만 원 정도로 입주 신청은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월 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을 앞두고 경남도에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위문금 5억 원을 전달하며 경남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위문금은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만 세대를 선발해 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가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10kg 쌀 1,000포를 14일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의창구와 성산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가정 500세대에 각 2포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볼에 닿는 공기가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구름 없이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함안 영하 7도, 창원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6도 안팎에 그쳐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오르며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모든 해상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빨래와 세차하긴 좋겠지만 양산과 창원,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